배우. 자, 그럼 오늘 배상원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편한 대로 오늘은 제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의 2000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지 몰랐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것 같다. 포커스. 그치. 오늘 이야기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약간 분야를 얘기하자면 이제 디스크리트 지오메트리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제목에 있었던 이제 클락슨 쇼 테크닉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연구 분야가 이제 계산기하,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디스크리트 지오메트리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클락슨. 이분들이 89년에 이제 랜덤 샘플링 테크닉이라는 걸 주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계산 기하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셔널했다, 뭐 이런 거였죠.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요 알려진 프레임워크에 이제 색깔을 추가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어떤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니까 먼저 일단 어레인지먼트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레인지먼트라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D 차원에서 이제 서피스들이 주어질 때 걔네들이 이루는 어떤 기하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2차원에서 직선들이 이루는 어레인지먼트. 직선들이 N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로 교차를 하면서 이제 점을 만들고, 이건 셀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어떤 구조체를 이제 어레인지먼트라고. 이 어레인지먼트에서 이제 레벨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레벨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밑에 층이 이제 1레벨이고, 2레벨, 3레벨. 1레벨은 가장 밑에 로 부분, 로어 앤 밀로브라고. 그거 위에 이제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 이제 N레벨까지 가겠죠. 이제 레벨에 대한 요 1, 2, 3레벨을 뭉뚱그려서 N모스트 3레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결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명한 게 이제 이 N모스트 K 레벨에 대한 컴플렉시티 바운드입니다. D 차원에서 이제 하이퍼플레인들이 N개가 있을 때, N개가 있을 때, 2차원에서 그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D 차원 확장하시면 됩니다. 3차원 계시죠? 4차원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K 레벨, N모스트 K 레벨의 컴플렉시티라는 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버텍스나 에지나 여러 가지 플레이스들, 셀들의 전체적인 컴플렉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수를 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 몇 개나, 최대 몇 개가 가능한지, 최소 몇 개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클락슨 초가 이제 증명했던 가장 기초적인 혹은 가장 많이 알려진 바운드입니다. 보시면은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K가 하나 있고 N이 있고, K는 2분의 D승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는 실링, 여기 플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이 바운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저 바운드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클락슨의 쇼가 이제
어떤 아주 퓨어 앱스트랙트한 어떤 셋 시스템을 이제 보완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D가 하나의 파라미터가 주어지고요. 얘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피규레이션 뭐 레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피규레이션은 뭐냐면 이제 여기 주어진 오브젝트들 중에서 D개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지금 그냥 앱스트랙트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브젝트와 컨피규레이션들은 컨피규레이션들은 오브젝트 D개에 의해서 정의되는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컨플릭트 릴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컨피규레이션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그냥 단순히 진짜 릴레이션. 한 가지 제약은 뭐가 있냐면은 그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오브젝트들과는 컨플릭트 관계가 없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주어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예를 적용을 해보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어레인지먼트에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S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플레인들의 집합으로 보시고, FS 컨피규레이션들의 집합을 걔네들의 교차에서 만들어진 이제 버텍스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은, 하나의 버텍스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D개의 서피스가 지날 때 걔네들의 인터섹션으로 정해집니다. 혹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2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D는 E라고 생각하시면은 S를 라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인이 교차할 때 만들어지는 인터섹션이 이제 버텍스들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의해서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이 정의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플릭트 릴레이션 이제 어떻게 줄 수 있냐? 이건 사실 뭐 정하기 나름인 건데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하이퍼플레인 혹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버텍스입니다. 둘이 컨플릭트 관계에 있다. 어떨 때? F가 그러니까 버텍스가 해당 하이퍼플레인 혹은 라인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요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설정을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웨이트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웨이트는 이제 걔랑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말합니다. FJS 하면 이제 웨이트가 J인 컨피규레이션을 세트로 해놓고 나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 프레임워크는, 이 셋 시스템은 완전히 컴비네토리얼하고 퓨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 구조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무슨 라인들의 어레인지먼트라든지, 혹은 고차원에서의 어레인지먼트라든지, 혹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평면에 이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점들이 이제 오브젝트가 되고, 그 점들을 지나는 원들을 생각해보세요. 원. 그럼 이제 세 개의 점이 원을 하나 정의하겠죠. 그 원들이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원 안에 다른 점이 들어있다면 그 점과 이 원이 컴플리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하나의 이런 컴플리트한 example를 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오메트릭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것만 딱 이야기를 했는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스는 쇼의 랜덤 샘플링 테크닉 이렇게 부릅니다. 랜덤 샘플링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게 이제 그 89년 논문에 있는 이제 메인 렘마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뭘 생각하냐면 R이라는 정수라고 생각하시고요. R은 0이 아니고 1 이상의 제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R은 S의 부분집합이니까 오브젝트들의 부분집합인데 랜덤하게 샘플링한 알게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샘플링.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 R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제 F0 오브 R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웨이트가 제로인 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근데 R로만 만들어지는, R로만 정의되는 컨피규레이션 중에 웨이트 제로인 걸 생각합니다. 웨이트 제로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 하나도 없는 컨피규레이션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다 R을 넣기 때문에 아까 제가 랜덤하게 뽑은 애들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의 개수가 되겠죠? 의 이제 expected value가 됩니다. expectatio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계신 식은 그래서 요 랜덤하게 뽑은 알게가 만들어내는 웨이트 제로인 컨피규레이션들의 개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의 로우 바운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증명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증명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이걸 좀 보시면 이건 이제 J니까 그 S는 원래 셋에서 만들어지는 애들 중에서 웨이트가 J인 겁니다. 그러니까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 J개, 딱 J개인 애들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두개 이제 붙어 있고 곱해져 있고 이걸 J는 0부터 가능한 모든 걸 다 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웨이트 제로인 컨피규레이션, 랜덤하게 샘플링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웨이트 제로인 컨피규레이션들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원래 오리지널한 오브젝트들의 셋에서 정의되는 컨피규레이션을 임의로 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걔가 이제 웨이트가 0부터 n-t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걔가 요 집합에 선택될 확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모든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다 따져보는 거죠. 걔가 웨이트 J라고 할 때 걔가 여기에 선택돼서 들어갈 확률. 어차피 R은 S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애들 다 요거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애는 여기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얘가 들어갈 확률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웨이트 J인 애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웨이트가 0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랑 컴플리트 관계에 있는 J개의 오브젝트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 R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D개의 오브젝트는 R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오브젝트 총 N개였는데 일단 D개를 꼭 골라야 돼요. 그죠? D개를 꼭 골라야 돼요. 그리고 얘랑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J개는 빠져야 돼요.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오브젝트 수가 총 몇 개냐면 N 빼기 D 빼기 J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냐? R 빼기 D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개는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 정의된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 정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잖아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고 이거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가 선택될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확률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은 거를 예고만큼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기다 바로. 쉽죠? 자, 간단하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여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되냐? 왜 이쪽이 크고 여기 작냐?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D 서브셋이 D의 오브젝트가 유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등호를 잡게 됩니다.
여기 등호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냐? 각 컨피그레이션을 정의하는 기계 오브젝트가 항상 유니크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등호가 돼요. 자, 어쨌든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어떤 특정 값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이제 로어 바운드를 증명을 한 셈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퍼 바운드는 상한은 생각보다 쉽게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F0의 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웨이트가 제로인 컨피규레이션들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예를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되시겠지만, 그래서 걔에 대한 상한에 대한 상한의 함수를 T0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알게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되는 웨이트 제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상한이. 그러면 얘랑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뒤집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알게의 오브젝트에 의해 정의되는 웨이트 제로 컨피규레이션의 상한, 개수의 상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뭔지 참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률이었고 개수만큼 곱해져서 이제 더해진 겁니다.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K 값을 이제 하나 고정을 하고요. R 값을 이걸로 또 고정을 해보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막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뒤에 보이는 저 확률이었죠? 얘에 대한 또 다른 로어 바운드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두 개를 잘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바운드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수가 됩니다. D가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가 되고, 여기 이제 좀 복잡한 텀이 있긴 한데, 이제 지금 R이 대략 K분의 N이 되고요. 요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적당히 캔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N이 캔슬되고 K가 위로 올라가겠죠. K가 밑에 있군요. K가 여기 D개쯤 곱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다가 저기로 가는 거죠. K 더하기 D승이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R에다가 요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걸로 바뀌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는 뭐냐? 주어진 n개의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되는 컨피규레이션들 중에서 웨이트가 k 이하인 것들의 총합입니다. 개수의 총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상한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랜덤 샘플링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에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나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확률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어떤 구조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그게 뭐든 간에 그것들의 개수를 적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제너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에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오브젝트 컨피규레이션, 그다음 컨플릭트라는 것이 굉장히 앱스트랙트했고 커미네토리얼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전혀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정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하이퍼플레인의 어레인지먼트. 현재 그런 이제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요 바운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 설명해드리면, 네, D 차원에서 하이퍼플레인의 어레인지먼트에다가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브젝트는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거고, 컨피규레이션은 버텍스가 되는 거고, 컴플렉스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텍스가 어떤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다. 그럼 이제 컴플렉스 관계. 그럼 이제 웨이트 제로인 버텍스는 뭐가 되냐면 로어 엔빌로브에 위치하는 버텍스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K인, 웨이트 J인 버텍스로 하면 그 버텍스 아래에 정확하게 J개의 하이퍼플레인 밑에 지나가는 그런 버텍스들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적용 가능한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T0죠, T0. 라는 함수고, 임의의 n개의 하이퍼플레인이 주어졌을 때 로어 바운드에 나타나는 버텍스의 개수는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컨벡스얼의 컴플렉시티와 같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의 로어 엔빌롭은 이걸 듀얼리티로 가면은 점 n개의 컨벡스얼, 사실 뭐 위쪽이긴 하지만 뭐 거기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n개의 점에 대한 컨벡스얼의 컴플렉시티는 걔가 만든 이제 페이스에서 개수가 되겠죠. 이 정도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탁 하고. 이게 이제 티피컬한 어떤 예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제너럴한 이제 바운드. 그다음 이제 2차원에다가 적용을 하면 당연히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인 경우, 2차원인 경우 이제 D가 2니까 K 곱하기 N이 되고요. 그죠? 2차원에서 이제 라인이 아니라 이제 라인 세그먼트, 이제 잘린 선분들의 어레인지먼트를 생각한다면은 알려진 로어 엔빌로브 컴플렉시티가 N 곱하기 알파 N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파 뭔지 아시죠? 인버스 그 에커먼 펑션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는 로그 N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로그 N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여기 알려져 있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이런 걸 있습니다. 그다음 라인 세그먼트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커브, 2차원의 커브라고 해도 이제 알려진 바운드가 T0에 대한 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그럼 또 어떤 바운드가 나오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n모스트 K 레벨의 바운드, 컴플렉시티에 대한 바운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린 거고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요 이야기는 다 대부분 처음 보셨죠, 그죠? 네, 확장합니다. 확장할게요. 확장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은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컬러풀 클락슨쇼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색깔이 필요한 거죠. 컬러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애들 이제 CS 스트럭처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인식적으로 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정의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색깔을 칠하냐면 오브젝트에다가 색깔을 칠하거든요. n개의 색깔이 다른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브젝트 각각의 이제 색깔이 입혀집니다. 카파라는 컬러 어사이먼트에 의해서 입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SI 밑에 I 쓴 거는 뭐냐면 이제 색깔이 I인 오브젝트들을 집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주어진 이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D개 오브젝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DF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색깔이 이제 있는 거죠. 걔네들 색깔이 있을 거고 그 색깔들의 집합을 그 해당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색깔들, 컬러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색깔을 입혔고 오브젝트 색깔을 입혔고
그걸 통해서 각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색깔들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이 컨플릭트 릴레이션인데 그건 이제 오브젝트와 컨피규레이션 사이의 컨플릭트를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그거를 이제 컬러와 컨피규레이션 사이의 관계로 이제 확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컬러 투 컨피규레이션 컨플릭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데요. 어떤 색깔과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컨플릭트 관계에 있다.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냐? 그 컨피규레이션과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 걔가 이제 그 색깔에 해당하는 거죠. 그 색깔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면 이제 그 색깔과 컨플릭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컬러드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진 컨피규레이션에서 얘기할 텐데 FS는 이제 그래서 색깔이 없을 때 이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과 그 컨피규레이션과 색깔 사이에 이제 컨플릭트 릴레이션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 뭐냐면은 각 컨피규레이션과 각 컨피규레이션이 정의하는 각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색깔들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애들이 여기 있을 거고요. 걔랑은 전혀 컨플릭트 관계가 없는 애들만 필터링을 합니다.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할 설명하기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컬러드 컨피규레이션 F에 대해서 얘가 정의한 색깔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얘의 웨이트는 몇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웨이트라는 건 색깔이 들어간 경우에 컨피규레이션의 웨이트라는 거는 걔와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색깔들의 개수를, 컬러들의 개수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컬러 컨피규레이션 컨플릭트가 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를 정의하는, 나를 디파인하는 색깔들은 나와 컨플릭트 관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문제를 필터 아웃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은 애들 집합이 요거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CJ가 붙은 건 이제 C크로마틱, C개의 컬러로 디파인되는 컨피규레이션들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J,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색깔은 J개인 그런 애들을 집합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뭐냐 하면은 오브젝트에 색깔을 입혔는데 지금부터는 색깔, 컬러 자체를 오브젝트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컬러 자체가 오브젝트. 지금 따라하기 너무 힘든데 아까 어레인지먼트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처럼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인에 대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자, 먼저 오브젝트들은 라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들은 얘네들 교차로 이루어진 버텍스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이 교차점들, 버텍스들은 다 이 FS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색깔이 주어진 건가 아니면 색깔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가요? 색깔이 주어졌다고. 주어진 거. 뭐든지. Any color style.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버텍스들은 여전히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색깔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Color to Configuration Conflict는
예를 들면은 요 버텍스는 지금 요거 아래 지금 3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입히기 전에는 이제 웨이트가 3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색깔이 있는 경우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면은 얘 아래에 있는 색깔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버텍스의 색깔에 대한 의미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해서 S 카파 컬러드 컨피규레이션은 이제 어떤 게 되냐? 아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각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걔를 정의하는 색깔 컬러는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이 되겠죠. 이 얘를 정의한 색깔과 컨피규레이션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애들만 모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래 보시면 파란색이 아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에 대한 디파이닝 컬러는 파란과 초록이 되는 거고 파란과 컴플렉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는 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얘는 버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 즉 나를 정의하는 디파인하는 컬러들은 절대 나랑 컴플렉트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모아보면은 여기가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얘를 정의하는 컬러는 빨간색 하나가 되는 거죠. 아래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또 다른 얘를 정의하는 색깔은 파란색 1개이고 아래 파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얘는 뭐냐? 얘를 정의하는 색깔은 빨간색인데 얘와 컴플렉트 관계에 있는 색깔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죠. 안 돼. 얘는 날려버려.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얻어집니다. 가운데 있는 제목 뭐예요? 파랑이랑 빨강이 네. 요거는 나를 정의하는 색깔이 파란과 빨강인데 아래 파란과 빨강이 있으니까 나를 정의하는 색깔이 역시 나랑 컴플리트 관계에 있어서 얘는 제외. 그러면 이제 레벨 제로에 있는 버텍스들은 다 해당되겠죠. 레벨 제로의 버텍스들은 어쨌든 아래에 지나가는 라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오케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가죠. 얘네들이 설명하는 게 대체 뭘까요? 얘네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각 색깔별로 웨이트 제로에 해당하는 로어 엠빌로들의 어레인지먼트의 버텍스입니다. 왜? 거기에 포함되려면은 그 색깔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래 같은 색깔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색깔의 로어 엠빌롭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예제에서는 초록색이 혼자 위로 가서 별로 재미있진 않지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라인들의 컬러가 있을 때 라인별 컬러별로 따로 로우 엠벨로를 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겹쳐놓은 거 우리 셈이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n개의 라인이 있었고 거기에 색깔을 제가 원하는 대로 입혔어요. 그럼 각 색깔별로 로우 엠빌롭을 취합니다. 그럼 총 색깔 개수만큼 즉 n개의 커브가 나오겠죠. 커브가 나올 거고 그 커브들의 어레인지먼트가 만드는 버텍스들. 물론 거기에는 같은 색깔이 만드는 버텍스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란과 빨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얘를 디파인하는 색깔은 2가지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이제 투 크로마틱이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얘는 이제 원 크로마틱, 모노크로마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색깔을 다 다른 색으로 입혔으면 결국 다 모든 색이 다 나타날 텐데 그리고 그 엣지가 될 텐데 그것도 컴플렉시티에 추가가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저 직선이 될 텐데 중간중간 벌텍스가 나올 텐데 그것도 컴플렉시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색깔을 다 다르게 칠해버리면은 색깔을 안 준 것과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색깔을 칠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 자체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취하려고 생각하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그래서 색깔과 컨피규레이션 사이의 컨플릭트 릴레이션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나를 정의하는 색깔이 나랑 컨플릭트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필터 아웃 시켜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은 컨피규레이션의 집합을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컬러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정의하는 색깔들의 개수를 말할 때 이제 시크로마틱이라고 부를 거고 나와 컨플릭트 관계에 있는 색깔의 개수를 이제 웨이트로 지칭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였죠. 색깔 자체를 오브젝트, 새로운 오브젝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들의 집합이고요, 이게. 여기 M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정해진 C에 대해서 컬러 컨피규레이션 다 그러니까 C 크로마틱 컨피규레이션들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과 컨피규레이션 사이의 컨플릭트 릴레이션. 그럼 요 트리플이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보셨던 그 클락스넨 쇼의 오리지널 프레임워크가 맞아 들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보존된 C에 대해서. C는 이제 1부터 D까지 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클락스넨 쇼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메인 lemma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89년에 나왔던 논문에 이 로어바운드 사실 이런 정확히 이 모양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요게 가장 많이 쓰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써놨고요.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면은 이제 색깔을 넣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브젝트가 컬러가 됐고 그 다음에 C를 고정하면은 이제 C개의 색깔에 의해서 정의되는 컨피규레이션들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웨이트가 제로인 것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R은 이제 컬러들의 부분 집합, R 집합이 되겠습니다. R सब셋이 되는 거죠.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M개 중에서 R개를 추세해 R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웨이트 값이 되겠죠.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M 대신에 이제 M으로 바뀐 거고, D 대신에 C로 바뀌죠. 왜냐하면은 C를 고정하고 나면은 각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색깔의 개수는 정확히 C개가 되는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얘기하는 C가 되는 겁니다. 예. 거의 이해를 못했지만 원래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거로부터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오브젝티브에 컬러를 넣었잖아요. 이 컬러로부터 이 컨피규레이션의 관계를 만들었다. 대략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네. 그렇게 그걸 그래서 얘로부터 얘 관계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오브젝트에 이제 컬러가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맥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웨이트 제로인 컨피규레이션들의 개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하고, 만약에 아까 비슷하게 T0라는 값을 알고 있다면, 근데 이 T0는 색깔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 입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알고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색깔 입히기 전에 웨이트가 0이었던 애들은 색깔 입히고 나서도 웨이트가 0입니다. 그렇죠? 걔네들을 정의한 색깔의 개수는 이제 1개부터 2개까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걔네들 다 다양해요. 당연히 원래 웨이트 제로인 녀석들과 같은 집합이 될 것이고, 걔네들의 개수는 T0로 어퍼바운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제너럴한 어퍼바운드는 제가 얻은 어퍼바운드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달라요. 네.
일단 가정에 하나 들어간 이제 T0가 이제 컨벡스 펑션인 경우에 이런 게 반영을 하고요. 혹은 카페가 그러니까 컬러 어사이먼트가 유니폼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하다는 거 얘기는 컬러 어사이먼트가 유니폼하다는 얘기는 이제 컬러들이 고르게 오브젝트 분배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클락슨 쇼 바운드는 이제 이런 꼴이었거든요. K.E.T 등이었고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M이 등장하면 M이 이제 색깔의 개수 이게 이제 타이트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오퍼먼트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맨 처음에 뭐였죠? 컨피규레이션을 정해놓은 오브젝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가는 경우로 가면 이제 그 오브젝트를 컨피규레이션을 정해놓은 색깔의 개수가 이제 한 개에서 D개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 한 개인 경우는 여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 뺐어요. 일단은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됐던 거죠. 질문 하나까지.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내 오브젝트 그러니까 D개씩 뽑아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데 얘에다가 컬러를 주는데 D개보다 작은 개수의 컬러를 주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뭔가 한 거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또 뭔가 패밀리를 만들고 얘에 대해서 또 패밀리를 이렇게 계속 확장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쓸데 있는지는 하이브리드를 모르겠지만 만들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예. 어떤 이런 레이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갖고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지금 보시는 얘가 이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라인의 그러니까 직선들의 어레인지먼트에 색깔을 줬더니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라인들의 로어 엔빌롭들의 어레인지먼트에서의 어떤 컴플렉시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얻게 되는 결과들은 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이었던 걸 이제 D 차원의 하이퍼플레인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n 개의 서피스들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컨벡스한 모양, 혹은 컨케이브하다고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요 플레인 혹은 하이퍼플레인들의 로어 엔빌롭을 취한 모양이라고 그런 게 n 개가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페셋들의 개수가 총 n 개인 경우 그러한 서피스들이 이루는 어레인지먼트에서의 레벨을 생각할 수 있고 n모스트 k 레벨을 생각할 수 있죠. 걔네들에 대한 어떤 어퍼바운드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좀 근데 여기 좀 보기 싫은 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색깔을 넣기 전에 이제 나왔던 바운드는 이제 요게 M이었거든요. 이거 색깔이 있을 때 바운드인가요? 그렇죠. 색깔이 있을 때 K 레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까 그 K가 0일 때는 로어 엔벨롭들의 로어 인터섹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경우를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드려요. 이렇게 플레인들의 로어 엔빌롭으로 만들어지는 폴리헤드럴 서피스들이 M개 주어집니다. 거기에 포함된 페셋들의 총합은 N개입니다. 그 N개의 서피스들로 이루어진 어레인지먼트에서의 레벨을 생각합니다. 로어 엔벨롭들의 어레인지먼트의 로어 엔빌롭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레벨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K 레벨을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포함된 버텍스의 총합, 버텍스의 총 개수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서피스들에 포함된 페셋들의 개수가 대략 다 비슷하다면 이제 이 M을 없애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두 개의 다른 티어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에 보셨던 이제 그런 바운드들,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기 전에 어떤 어레인지먼트에서의 K 레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색깔을 주고 났더니 어떤 로 엔빌롭들의 어레인지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이제 텀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클락슨 쇼가 분명했던 바운드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고 M이 없죠. M 텀이 없죠. 색깔의 개수에 대한 텀은 없어지고 걔네들을 이루는 이 요소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요소들의 개수에 의해서만 바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제가 시계를 못 봐가지고 지금 한 가지 질문. 아까 그 라인하고 그 밑에 있는 뭐 라인의 개수 이런 걸로 레벨을 정의하셨었는데 아까 뭐 서클을 하고 가에 있는 점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통신망 설계 같은데 할 때 뭐 웨이브렉스가 몇인 것을 뭐 커버하는 것과 뭐 이런 걸로 적용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그 서클의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그 서클이라는 게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관계가 생기거든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있는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컨플릭트 나는 이제 점들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트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조금 확장이 돼 나갑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로우 바운드는 뭐죠? 지금 이게 제일 잘 알려진 로우 바운드가 지금 타이트한 건가요? 일단은 2차원과 3차원에서는 타이트하죠. 왜냐하면 이제 색깔을 안 준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 이미 로우 바운드가 알려집니다. 4차원 이상에서는 저기 타이트하지 않을 거예요. 로우 바운드가 가지고 계신 들 중. 그거 자체가 타이트하거든요. 색깔이 어쩔 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다른 기하 구조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빠르죠.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컨셉은 뭐냐면 이제 K-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K-셋은 뭐냐면은 평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n개의 점들의 집합이 주어지고요. S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 부분 집합을 말하는데 K-셋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K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그 K개를 딱 직선으로만 탁 그어서 이제 잘라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네 개를 포함한 집합은 4셋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선으로 탁 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K-셋이라고 부르죠. K-셋이라는 게 있는데 K-셋이라는 개념은 뭐냐? 똑같이 n개가 주어지면은 여긴 2차원인 경우니까 2차원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두 점을 잇는 어떤 디렉티드 세그먼트. 이 디렉션에 대해서 한쪽 반평면이 되겠죠. 하프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정확하게 K개의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의하는 2개 점 빼고요.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3패스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얘랑 밀접한 관계가 서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2차원에 대해서는 이 두 사이의 어떤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고차원에 가서는 아주 정확하게 서로를 원투원 매핑이 있지는 않지만은 둘 사이 어떤 개수에 대한 릴레이션이 존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개수에 대해서는 어심토틱하게 이퀴밸런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K-셋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이제 K-셋의 개수를 세면 대략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J-셋 혹은 K-셋이 이제 듀얼 관계로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즉 뭐냐면은 점을 라인으로 그다음에 라인을 점으로 옮겨주는 듀얼리티를 적용하고 나면 K-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라인들의 어레인지먼트에서
버텍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이제 어떤 커레스판던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어레인지먼트에서의 버텍스들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차원에서의 K-패셋의 개수, 앰모스트 K-패셋의 개수 이런 것들에 바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K-패셋이라는 J-패셋이라는 대상 자체도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클라스의 쇼의 프레임워크에 적용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는 오브젝트들은 이제 D 차원에서 어떤 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FS 컨피규레이션들은 이제 이런 J 패셋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차원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심플렉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4차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D-1 심플렉스가 됩니다. D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색깔을 넣을 수가 있겠죠. 색깔을 넣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똑같은 점들의 집합인데 이제 색깔을 집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컬러 어사이먼트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해당 컬러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컬러 컨피그레이션 조금 전에 했던 그 스토리를 반복하신다면 적용하신다면 J-패셋에 대한 색깔이 들어간 베리언트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되냐면 이런 애들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 두 점에 의해서 정의되는 패셋이고요. 얘 오른쪽에 색깔 아치는 하나, 초록색, 빨강색, 주황색 세 개의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쟤는 3패셋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드 3패셋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정의하는 점 두 개가 똑같이 파란색이니까 이제 원 크로마틱 3패셋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주황색 점에 의해서 정의되는 세그먼트죠. 얘 오른쪽에는 파란색과 빨강색 점이 있습니다. 얘는 두 개의 색깔에 의해서 정의됐고요. 투 크로마틱이고 얘 오른쪽에 색깔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투패셋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같은 성분을 선택해도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파란색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정의하는 색깔과 컴플리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 아웃이 되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요 집합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CJ, S, 카파, 얘가 이제 C 크로마틱, 컬러드 J 패스 집합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개수를 이제 E, C, J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색깔을 칠하기 전에 이제 하이퍼플레인들의 어레인지먼트 버텍스와 듀얼 관계에 있다고 했죠. 서로 이제 원턴 커러스판던스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색깔을 칠한 컬러드 JPS는 당연히 뭐랑 듀얼 관계가 되냐면은 하이퍼플레인 색깔을 칠한 경우에 로어 엔빌롭들의 어레인지먼트의 버텍스들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차원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컨벡스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S는 N개의 포인트인데 3차원에 있는 포인트인데 제너럴 포지션하고 컨벡스 포지션 하고 보시죠. 컨벡스 포지션이라는 건 얘네들을 컨벡서를 만들었을 때 이제 다 그 위에 나타난다. 제너럴 포지션이라는 거는 거기에 포함된 점 4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플레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3개가 정확하게 하나의 플레인을 정의하고 얘는 이제 다른 어떤 점들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할 건데요. R은 E랑 M 사이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게의 컬러를 유니폼하게 랜덤 샘플링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제 R은 이제 알게의 색깔에 대한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제너럴 포지션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각 컨피규레이션을 정의하는 기계 오브젝트가 항상 유니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로어 바운드에 해당하는 그 렘마에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부등호가 아니라 이제 이큐에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컨벡스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컨벡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C0, 즉 뭐냐면 제로 페셋들을 생각하면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 점집합들의 컨벡설에 나타나는 페셋들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로 페셋이라는 게 뭔가? 3차원이잖아요. 점 3개를 이룬 삼각형에서 플레인 한쪽에 제로 페셋이니까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럼 뭐야? 컨벡설이 올라오는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컨벡설에 나타나는 페셋들의 개수가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럼 이 3차원이 특이한 게 뭐냐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3차원에서 컨벡스 제너럴한 포지션의 점들을 컨벡서를 취하면 항상 2n 빼기 4개의 페셋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의 개수를 지금 곱하기 m-r을 해서 계산하면은 이게 랜덤 샘플링한 점들에서 만들어지는 컨벡서의 페셋 개수의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그죠? 알게를 불렀을 때. 근데 거기다 m-r을 하면 뭐냐면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합이 되죠. 가능한 모든 경우, 즉 알게의 그 점들을 불러서 나오는 모든 부분 집합들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 이 왼쪽 값이 같아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항상 2n 빼기 4란 말이에요. 2n 빼기 4를 요거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R 서브셋에 대해서 수험을 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런 R 다시들은 이제 M 추자 R개 서브셋이 있을 것이고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빼기 4는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 풀어보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왼쪽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이기도 하고 얘는 이거이기도 하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카운팅하는 두 개가 있고 걔네들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걔네들이 같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R이 이제 2에서 M까지 다 성립하는 시기거든요. 그 중에서 R3부터 M까지를 불러서 쭉 써봅니다. M 빼기 2개의 이퀘이션이 나올 텐데 걔네들은 이제 어떤 리니어 이퀘이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베리어블이 필요하잖아요. 베리어블은 이제 여기가 이 CJ들이 다 우리가 모르는 값인데 C가 1부터 3까지 가능하고 J는 이제 0부터 이렇게 C까지 가능. 다 모르는 값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C가 3인 경우, 3 크로마틱 한 녀석들의 값에 관심을 가지고 걔를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총 C3, 0부터 C3, M 빼기 3까지 얘네들이 베리어블인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얘네들의 코에피션트가 파스칼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풀려요. 그래서 저런 값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3J를 베리어블로 놓고 풀었으니까 나머지 E1 머시기들은 E2 머시기들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한 값이 나오고 나머지들을 다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어바운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되고요. 클락스맨 쇼의 오리지널 페이퍼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JPS의 경우에 이제 컴플렉스하고 제너럴 포지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JPS의 개수가 이제 색깔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그때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온다는 걸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색깔이 있는 경우로 이제 확장했다 이제 생각하시면.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죠, 사실. 뭐냐면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이용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컴플렉시티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이어 오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더 K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건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이야기할게요. 8시 끝내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아십니까, 여러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란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겼던 점들이 평면에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평면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셀들이 나뉘죠. 이 셀들이 말하는 거는 이 셀에서 아무 점이나 고르면은 얘가 제일 가까워요. 다른 애들. 어떤 가까운 점들. 그러니까 얘네들 특히 사이트라고 부를 건데 주어지는 제일 가까운 사이트를 알려주는 그런 구조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랑 제일 가까운 니어리스트 사이트는 여기 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오더를 올려요. 오더 2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오더 2라는 건 뭐냐면은 셀이 나눠지는데 이 셀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나랑 제일 가까운 두 개의 사이트가 동일한 그런 점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셀입니다. 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더 2 다이어그램, 오더 2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오더 3 다이어그램. 근데 이제 얘랑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JPS이라는 건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오더 3 다이어그램이 버텍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버텍스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걸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이 버텍스는요 주어진 사이트 3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걔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건 오더 3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안에 점이 2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텍스에서 원을 그리면 그 원에는 점이 2개 들어있습니다. 요 점은요, 요 버텍스는 요 3개의 사이트에서 정의되는 디스크고요. 그 안에 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 3 다이어그램은, 오더 3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는 그 각 버텍스에서 걔를 정의하는 디스크를 그리면 그 안에 점들이 1개 혹은 2개가 들어있어요. 1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2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더 K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서 하나의 버텍스를 잡고 걔를 정의하는 사이트까지 원을 그리면 점이 K 빼기 1개 혹은 K 빼기 2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거 전 오더의 다이어그램을 겹쳐보면 그게 조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요 원 안에 점이 2개 있었잖아요. 오더 3 다이어그램 버텍스. 얘는 뭐냐면은 이전 다이어그램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 뿅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얘를 뉴 버텍스라고 부르죠 보통. 얘는 어떤 애냐면 오더 2 다이어그램에도 얘는 버텍스였어요. 근데 걔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 얘는 올드 버텍스 이렇게 부릅니다. 걔는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버텍스들, 오더 K 다이어그램의 버텍스들은 뉴 아니면 올드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뉴 버텍스는 뭐냐? 거기서 디스크를 그리면 K 빼기 1개의 점이 들어가 있어요. 걔가 뭔가 사실 컨플릭트가 나고 있는 거예요. 올드 버텍스에서 디스크를 그리면 K 빼기 2개의 점이 들어가 있어요. 2개의 사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얘랑 대체 그 3차원의 JPS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점들을 리프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생각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건 평면에 n개의 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너럴 포지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를 3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뭘로 올리냐? x, y, x 곱하기 이게 뭐냐면 파라볼라 3차원의 파라볼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던 점들 이렇게 올려서 탁 붙이는 거예요. 탁탁 붙여요. 그럼 이제 2차원의 점들이 이제 3차원의 점이 있죠. 다 근데 파라볼라 위에 있습니다. 파라볼라는 어때요? 컨벡서잖아요. 컨벡스 포지션한 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올라오고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리프트된 점 3개를 골라서 자 봅니다. 그럼 3개가 이제 플레인 하나를 정의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탁 잘라 들어가겠죠. 파라볼라를. 그 파라볼라와 잘리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아래로 다시 프로젝션 다운하면은 원이 됩니다. 원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 플레인에 잘린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원의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점들이 올라가 있다면 얘네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즉, 그 플레인이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요. 여기 파라볼라 있고 점들이 여기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점 3개를 골랐어요. 플레인으로 잘랐어요. 플레인의 아래쪽에 점이 K-백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걔를 프로젝트에서 다시 다운 내려요. 플레인으로. 그럼 이제 원이 될 거고 그 원하는 점이 몇 개 있습니까? K-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까 여기에 K-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K-백이 원 셋이죠. 3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관계가 생기는 1대1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워드 패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래쪽을 향하는 이제 JPS를 말하는 거예요. 3차원의 이 점집합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쪽 하프 플레인에 J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다운시키면은 원이 될 거고 그 안에 J개의 점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걔는 그 원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오더 J 플러스 1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뉴버텍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J가 0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J가 0인 경우는 3차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3개를 골라서 착 잘랐어요. 근데 이쪽에 점이 몇 개 있어요? 0개 있는 겁니다. 뭔가 컨벡서 위에 있는 셋이 되는 거죠. 걔를 내려 붙이면은 원이 되고 그 내부에는 0개의 사이트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오더 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해하기 쉬웠던 오더 원 다이어그램의 버텍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JPS의 이그젝트 넘버를 이용해서 오더 K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버텍스 개수의 이그젝트 넘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는 보시면 오더 K 다이어그램과 N-K 다이어그램 에 나타나는 버텍스들의 총합이 항상 4K 곱하기 N 빼기 K 빼기 2N. 이게 이제 유클리디안 매트릭에서 일반적인 제너럴 포지션의 N개의 점이 주었을 때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항상 이게 성립. 자, 이건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고요. 80년대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색깔을 넣어봐야 되겠죠. 색깔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하이어 오더 컬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내용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같은 어떤 커리스판던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컬러를 생각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경우에서는 평면에 이미 한 점에서 사이트까지 거리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트라는 거를 컬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컬러까지 거리를 생각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버텍스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디스크를 그렸을 때 이제 뭐 K-백이 한 개의 컬러를 인터섹트합니다. 그 무슨 그 색깔들이 그 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K-백이 한 개가 들어있는 경우 이제 뉴 버텍스.
그렇지 않은 경우 K백이 2개 들어있을 때 이제 올드 버텍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컬러드 JPEG에 대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두 가지 다른 컬러 보는 다이그램인데 걔네들의 버텍스들이 합이 이제 오더 K인 경우에 그 다음에 빼기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들은 JPEG들의 개수 2프로미터 JPEG 여기서 왜 그 따로따로의 컴플렉스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토탈 컴플렉스를 보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앞에 스킵했던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약간 따로따로의 컴플렉시티도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이게 합쳐서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이그젝트 넘버니까 당연히 각각도 이거보다 작겠죠. 이그젝트 바운드를. 안 돼요. 그러네요. 이게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3차원에서 컨벡스 포지셔닝 설명 잘 들어봐요. 3차원에서 컨벡스 포지셔닝 n개의 점이 있으면은 걔 컨벡설에 나타나는 패슬 개수가 항상 2n-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은 리프팅을 해서 보는 다이그램을 하면은 컨벡서를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딱 정확하게 2n-4개 패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는 니어리스트 보는 다이그램을 만들고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는 파디스트 사이트 보는 다이그램. 두 개의 컴플렉시티 합이 정확하게 2n-4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더 K로 확장한 게 이제 아까 봤던 요 값이 나오는 거고 똑같은 거를 이제 컬러가 주었을 때도 생각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값이 나오고 각각을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 어퍼 바운드 방법으로 그 못 구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못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그젝트 넘버가 나온다는 거니까 아까 오더 K 다이어그램에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색깔이 없는 경우에도 요 바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오더 K랑 오더 M-K의 버텍스들이 합이 항상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점이 뭐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점이 바뀌면은 그 K 보르노의 다이어그램의 버텍스의 개수가 달라져서 그치, 이그젝트 그치. 바운드 못 구한다는 거죠. 그렇지.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했고, 요거는 이제 유클리디안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썼을 때,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점까지 거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썼을 경우이고요. 이제 요 어프로치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매트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릭트리 컨벡스 디스턴스 펑션 뭐든지 다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말하자면 최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L1에서는 뭐 조금 색다른 바운드 나오기도 하고요. L 인피니티 매트릭은 이제 그 매트릭 디스크가 이제 정사각형인 경우이고요. 그걸 또 확장하면 이제 어떤 컨벡스 폴리곤을 그려놓고 이게 거리 일자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컨벡스 디스턴스 펑션이 되는 그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엔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이제 저희 이제 최신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너무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그 슬라이드 번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너럴하고 컨벡스한 네. 결과 띠어럼 3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크로마틱 넘버 3이잖아요. 그럼 J가 n-3까지 아닌가요? 왜 n-2까지 있지? 에만스 2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n-2를 굳이 쓸 이유가 있는.
네, 왜냐하면 이게 M만 쓰이면은 여전히 이렇게 3 크로마틱인 경우는 없지만 2 크로마틱, 1 크로마틱인 경우는 있죠. 아, 그럼 그냥 맨 왼쪽은 0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0이고 이것과 이것의 합이 이제 저거랑 같은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컬러드 R분의 1 커팅 이런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어떤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 랜덤마이즈 인크리멘탈 컨스트럭션이라든지 이제 커팅을 이제 컬러가 들어간 경우로 확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생각해 보시죠.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긴 시간 강연 해주신 대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챙겨가지고 드셔놓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 나가면서 작성해 주세요. 가능한